안녕하세요. 지노맨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수큐브 공식 만들기 강좌 5편입니다. 구체적으로 크레이지 유니콘 큐브를 솔빙 하시다 보면 이런 예외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속 내부 조각들을 다 맞추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 부분이 규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공식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자, 그 공식을 제가 어떻게 유도를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크레이지 유니콘 큐브를 맞추고 싶은데 무공식으로 맞추고 싶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크레이지 유니콘 큐브의 예외형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얘를 지금 이 조각을 코너 조각이니까 C라고 표기를 할게요. 지금 이 조각이 C입니다. 그리고 이 코너 조각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그냥 C,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은 C'이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표기법을 아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예외형이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리면 봐보세요. C, 그 다음에 U2, C, 다시 U2, 다시 C, U2, 이번에는 C'입니다. C', U2, 이제 다시 C, U2, 다시 C, 그 다음에 U2, 이번에는 C'.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속 내부 코너는 그대로 있는데 인접해 있는 이 속 엣지 조각 두 쌍들이요. 일정한 회전 주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치를 보시면은 여기는 엣지 쌍들이 시계 방향으로 한 턴씩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파란색 쌍이어야 되는데 파란색 쌍은 위쪽으로 왔죠. 흰색 쌍은 주황색 쪽으로 왔고 주황색 쌍들은 파란색 쪽으로 왔죠. 이게 바로 크레이지 유니콘 큐브의 예외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예외형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 그리고 만약에 공식을 만든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의 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되나,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레이지 큐브를 먼저 다루기 전에 좀 더 단순한 큐브죠. 레디 큐브로 여러분들을 좀 이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호 체계부터 제가 잡을게요. 여기 있는 이 코너, 오른쪽 코너를 A라고 제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얘가 A.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코너를 B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요. A 코너에 이렇게 쌓여 있는 엣지 조각들이 있죠. 이 엣지 조각들을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제가 표기를 할 거고, B 조각이 붙어 있는 이 조각을 4번 조각이라고 제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호 체계를 익히셨다면 구체적으로 제가 순환 주기법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봐보세요. A라는 코너를요, 제가 한번 일정한 주기로 돌려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A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그냥 A라고 표기를 할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은 A'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장 간단하게 A라는 코너를요, 그냥 A 시계 방향으로만 3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A 다시 A 다시 A를 하게 되면 우리가 코너에 접혀 있는 이 면이 3면이다 보니까 3번 회전에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서 A라는 코너 조각을요, A 그러니까 자기 순환 주기로 계속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A를 돌리는 그 중간중간에 B라는 코너를요, 한번 간섭을 지켜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4번 조각이 A라는 그 순환 주기에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B 조각을 어떻게 참여시키냐면은 그러니까 B라는 코너 조각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만 움직이면은요, 아까 엣지에 우리가 번호를 매겼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은 1번, 2번, 4번, 3번, 4번에 4주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결과치를 미리 예상해 볼까요? 여기 있는 A 코너 조각은 3주기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주변에 있는 엣지 조각은 4주기로 변했기 때문에 4주기와 3주기의 차이가 생기겠죠. 보여드릴게요. A라는 조각은 시계 방향으로만 돌릴 거고 B라는 조각은 시계 반시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A 시계 방향, B라는 조각 일단 시계 방향이니까 B. A는 여전히 시계 방향 A. 이제 B는 아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B' 순서죠. B'. 그럼 이것을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A, B, A. 이번에는 B 조각이 시계 반시계 방향이니까 B'. 이렇게 했더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A 코너 조각은 3주기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주변에 붙어있는 1, 2, 3번, 4번 조각은 총 개수가 4개니까 4주기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주기와 4주기의 차이 때문에 이런 표현용으로 코너 조각만 한 회절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환주기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른 큐브에 적용시켜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레디 큐브를 이용해서 순환지기법의 기본 개념을 익히셨다면 좀 더 확대 적용을 시켜볼게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를 A 조각, 얘를 B 조각으로 표현했죠. 그럼 얘도 똑같이 얘를 A 코너, 얘를 B 코너라고 표현하면 일단 윈도우 그리스 2 큐브는요. 큰 코너가 회전하기도 하고 내부에 있는 작은 코너가 회전하기도 해요. 그러면 일단 큰 코너로 똑같이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공통점을 찾으시면 A, B가 있고 중간에 겹치는 A와 B와 서로 공유하는 이런 엣지 조각들이 존재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큰 코너에서는 여기가 공유가 되겠죠. 이 작은 조각들이.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역시 시계 방향으로만 회전시킬 거고 B 조각은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예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A 시계 방향이죠. 자, 그리고 B. A는 여전히 시계 방향 A. 이제 얘는 반시계 방향이죠. B'.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A, B, A, B'.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각 엣지는 그대로 멈춰 있죠. 자기 자리를 왔어요. 자기 자리로.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조각이 여러 개라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이 커다란 한 조각이 여기는 여러 조각이 모인 이 조각을 커다란 코너 조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큰 코너는 인접해 있는 코너 조각들끼리 공유하는 조각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조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조각들은요. 봐보세요. A 조각과 B 조각이 서로 겹치지 않아요. 겹치지가 않은데 방금 설명드렸던 순환주기법을 그대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겹치지 않지만 윈도우 그리스 2 큐브는 U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A 조각은 뒤로 밀리고 A 조각의 위치를요 B한테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 조각이 갖고 있었던 이 밑에 있는 엣지 조각을 B가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U 회전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는 겹치지 않아요. 하지만 U 회전을 한번 중간에 넣어버리면 조각 하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시켜 볼게요. 봐보세요. A 조각은 여전히 시계 방향으로만 회전시킬 거예요. 자, 3사이클이죠. 엣지 조각, 작은 엣지 조각들이. 근데 B 조각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적용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반시계 똑같이. 근데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U를 한 번씩 넣을 거예요. U, U'.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A, 그 다음에 B 조각을 A 자리에 갖고 가서 원래 있었던 A 조각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제 B는 시계 방향이죠. 일단은 B. 그 다음에
다시 A 자리가 이 조각을 공유해야 되니까 이쪽 자리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여전히 시계 방향이니까 A. 이번에는 B가 이쪽으로 와서 B'이 되죠. 다시 A가 와서 여전히 A. 시계 방향이니까 다시 B가 와가지고 이번에는 시계 방향이죠. B. 다시 A가 와서 A. 다시 B 조각이 이쪽으로 와서 B'. 그리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면 똑같죠. 결과가 여기는 코너 조각만 깔끔하게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A, B가 됐다면 역시 A와 B, 코너 B를요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봐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이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A, B. 자, A는 시계 방향으로만, 그리고 있는 이 B 조각은 시계 반시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U2가 중간에 거슬리면요 U2 회전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A 조각, B 조각으로만 판단해 보세요. 자, 돌립니다. A, 그 다음에 B. A니까 시계 방향 A. 이번에 B는 반시계 방향 턴이죠. 순서죠. B'. A. 그 다음에 B. A. 그 다음에 B'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조각을 이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역시 A만 깔끔하게 시계 방향으로 코너가 한 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만 똑같고 그 원리를 적용시킬 수만 있으면 어떤 조각을 A, B로 두고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윈도우 그리스 2에 적용시켜본 순환주기법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크레이지 유니콘 큐브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봐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 큐브를 봤을 때 좀 당황했었어요. 저도 솔직히. 왜 그러냐면 코너 얘는 이렇게 도는데 겹치는 코너 인접해 있는 B라는 이 코너가요 안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옵션이 딱 하나밖에 없었죠. 여기 있는 코너를 겹치게 하자. 아까 윈도우 그리스 2에서 보여줬던 그 모서리 부분 있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적용시켜 봤잖아요. 그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A 코너, 얘를 B 코너로 보는 게 아니라 B 코너는 회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A 코너, B 코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역시 얘네들도 A 코너랑 B 코너가 제자리에서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서로 겹치지가 않아요. 두 개가.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아까 제가 윈도우 그리스 2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U2 회전으로 다리를 놔줘야 되겠죠. 다리를. 자, 그런데 얘는 순환주기법의 개념이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겉 코너가 아닌 내부 코너 있죠. 내부 이 코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접해 있는 이 엣지 쪽을 세트로 순환주기법으로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번호를 아까 제가 어떻게 부여했냐면은 아까 레디 큐브 같은 경우에는 코너 그리고 코너에 붙어있는 엣지 조각에 번호를 부여했잖아요. 1번, 2번, 3번, 뭐 4번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번호를 부여시킬 때 U2 회전을 할 때 위에 얘네들은 고정이에요. 위에 얘네들은 고정이고 움직이는 회전 조각들은 옆에 있는 얘네들이에요. 초록색과 빨간색 이 세트. 만약에 얘를 한 턴으로 회전하고 또 회전을 시키면 흰색과 빨간색이 또 한 세트로 서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머릿속에서 번호를 부여했을 때 얘네들한테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빨간색 이 한 세트를 1번 그리고 또 뭐 빨간색, 흰색을 또 2번 그리고 또 봤을 때 흰색, 초록색을 또 3번 세트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서 번호를 부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4번 조각은 얘네들이죠. 얘네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제가 생각의 끈을 풀어 나갔고 똑같이 적용을 시켜 봤던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를 A 조각, 그러니까 A 코너, 얘를 B 코너. 그러면은 일단 A는 시계 방향으로만 회전시키고, 자 B는 시계 반시계. 자 그렇게만 똑같이 적용시킬게요. 100%. 그러면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A 시계 방향이니까 A. 그리고 여기는 각 조각들을 공유시켜야 되니까
B 코너를 A 자리에 갖고 와서 또 시계 방향 B죠. 이번엔 A를 원래 자기 있던 자리로 가져와서 어차피 A니까 계속 시계 방향이죠. A.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쪽으로 와서 B는 이제 반시계 방향 턴이죠. B 프라임. 그 다음에 A는 다시 가서 A 시계 방향이니까. 자, 그리고 또 B는 다시 가서 이번에 B는 시계 턴이죠. 시계 방향이죠. B. 그 다음에 A 조각이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런데 좀 차이가 생겼네요. 아까라면은 한 번 더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얘는 영인면의 특성상 위가 고정이기 때문에 어떤 순환 주기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회전 주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A 프라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이 공식을 완성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코너를 기준으로 인접해 있는 세트 이 색깔들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상판이 영인면이라는 거 이 차이 때문에 회전 주기의 변수가 생겨서 아까와 100% 똑같은 공식이 완성되진 않죠. 하지만 원리가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기법은 어떻게 표기를 해줬냐면은 제가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얘를 A 조각, B 조각 기준으로 봤지만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 오는 조각을 그냥 C라고 표기를 하면 아까와 같은 공식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공식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A, B로 나누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이 자리 자체를 그냥 C 자리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은 C, 자 중간에 U2, C, U2, C, 그 다음에 U2, 이제 C 프라임이 돼요. C 프라임, 그 다음에 U2, C, U2, 그 다음에 다시 C, U2, 그 다음에 C 프라임.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완성을 시켰던 거죠. 밑에 자막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 순환주기법을 이용해가지고 크레이지 유니콘 큐브의 예외형 공식을 유도를 나름대로는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지 안 했을지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딴에는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는데 뭐 혹시 이해가 안 가셔가지고 궁금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주기법 유니콘 큐브에 적용시켜봤는데 이번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